13살 도련님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는 죽었고 집은 불탔고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두 글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울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거지굴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칼을 쥐었습니다. 6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한성에서 가장 높은 자의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석염이 그 저택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 지금부터 거지 소년이 된 양반집 도련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잠들기 전 딱 좋은 이야기로 매번 찾아오겠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독 조용했다.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뜸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이한중 대감의 집은 한성 북쪽 언덕 위에 자리해 있었다. 기와 끝마다 달빛이 고였고 마당 안 은행나무 잎은 노랗게 물들어 바람도 없이 한 잎씩 떨어졌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국물 끓는 냄새가 흘렀다. 사랑채에서는 붓소리가 들렸다. 안채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다만 마당 안개가 저녁 내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13살 도련님 이석염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잊었다. 그날 밤 글공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달이 높았고 마당돌에는 서리가 내릴 듯 찼다. 석염은 발을 멈췄다. 담장 밖에서 말굽 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가까워질 뿐이었다. 하인 하나가 뛰어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담장이 흔들렸다. 불이 먼저였다. 횃불이 기와 위로 넘어오며 처마에 붙었다. 바람 한 점 없던 밤에 불만 빠르게 번졌다. 석염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짧고 낮았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하인 하나가 석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창고 쪽으로, 빛의 쪽으로. 어딘가 좁고 어두운 곳으로. 석염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칼을 든 사람들과 마주한 채로. 그 눈이 잠깐 석염을 향했다. 그것뿐이었다. 말도 없이, 손짓도 없이, 그냥 한 번 보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석염이 숨은 곳은 창고 구석이었다. 하인의 시신 아래였다. 그 하인이 언제 죽었는지 석염은 알지 못했다. 그저 차갑고 무거웠다. 불소리가 가까웠다, 멀어졌다. 발소리가 지나갔다, 돌아왔다. 누군가 창고 문을 열었다. 횃불 빛이 들어왔다. 석염은 숨을 닫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발소리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지나갔다. 그 잠깐이 석염에게는 생의 전부였다. 날이 밝았다. 연기만 남은 집터에는 까마귀들이
내려앉아 있었다. 석염은 그 사이를 걸었다. 제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냥 걸었다. 발이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다. 배가 고팠지만 알지 못했다. 골목을 나오자 사람들이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역적의 집이래. 전원 처형이라 했어. 어린 것도 있었다던데. 석염은 멈추지 않았다. 걷고 또 걸었다. 한성의 거리는 좁고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남루해진 도련님은 그렇게 거리에 누군가가 되었다. 이름은 없었다. 집도 없었다. 남은 것은 발뿐이었고, 발은 계속 남쪽으로 향했다. 남문 밖 하천가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냄새가 먼저였다. 썩은 것과 젖은 것이 섞인 냄새.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 허름한 옷을 걸치고 불도 없이 웅크린 사람들. 아무도 석염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석염은 그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도 흔들리지 않게. 눈에서 무언가 흘러내렸고 그것이 볼을 타고 내려가 턱 끝에서 끊어졌다. 그뿐이었다. 그 밤이 지나고 석염은 다시 울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아니, 어쩌면 몇 주였다. 거지굴에는 시간이 없었다. 낮과 밤만 있었고 배고픔과 덜 배고픔만 있었다. 석염은 눈을 낮추는 법을 배웠다. 맞아도 덤비지 않았다. 빼앗겨도 쫓아가지 않았다. 어른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집어 먹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불 꺼진 곳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눈을 뜬 채로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것이 기도인지, 다짐인지, 아니면 그냥 숨 쉬는 것인지 석염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 노인을 처음 본 것은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빗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쪽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등은 반듯했다. 거지굴 사람들은 그를 그냥 지나쳤다. 오래된 사람인 듯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빗속에서 석염을 보았다. 석염은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재는 것 같은 눈이었다. 값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닌 그냥 보는 눈. 그날 밤 노인이 석염의 곁에 와 앉았다. 비 소리가 사이를 채웠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낮고 쉰 목소리였다. 복수하고 싶으냐? 물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냥 놓아두는 말 같았다. 석염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다. 빗소리만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부터 석염은 잠이 들기 전이면 그 말이 떠올랐다. 복수하고 싶으냐? 대답을 못한 것이 걸렸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힌 것처럼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염은 그 노인이 밤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노인은 조용히 일어났다. 석염만 눈을 떴다. 노인은 어딘가로 걸어갔다. 어둠 속으로. 그게 전부였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석염은 노인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노인의 손등에 길고 오래된 흉터가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보았다. 손잡이를 오래 쥔 사람의 손이었다. 석염은 그것을 보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느리게 흘렀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석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달이 반쯤 가려진 밤이었다. 노인이 일어섰다. 그리고 이번에는 석염을 보았다. 오라는 말이 없었다. 그냥 보았다. 석염은 일어났다. 둘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강물 소리만 뒤를 따라왔다. 강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노인은 빠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석염은 뒤를 따랐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왜 따라가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발이 그냥 움직였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은 하천 끝자락 무너진 창고 뒤편이었다. 사람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지붕 절반은 내려앉아 있었다. 노인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석염이 따라 들어서자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구석에 작은 기름불이 있었다. 노인이 언제 켜두었는지 석염은 묻지 않았다. 노인은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천에 쌓인 것이었다. 소리 없이 천을 걷어냈다. 칼이었다. 길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냥 낡은 칼이었다. 노인이 그것을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석염을 보았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석염은 칼을 내려다보았다. 무섭지 않았다. 갖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석염은 이름 붙이지 못했다. 노인이 처음 한 말은 짧았다. 잡아봐라. 석염은 칼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낯선 것이었다. 손바닥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느낌. 노인이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걸로 됐다. 그게 전부였다. 칼을 돌려주라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못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그게 전부였다. 석염은 칼을 내려놓고 앉았다. 노인도 앉았다. 기름불이 작게 흔들렸다. 그날 밤, 노인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르쳤다. 발 딛는 법부터였다. 걷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소리를 삼키는 법이 먼저라고 했다. 석염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발을 옮겼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몸인데 낯설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힘을 빼. 석염은 뺐다. 다시 저었다. 더 뺐다. 그래도 저었다. 그것이 그 밤의 전부였다. 날이 밝을 때쯤 노인이 일어섰다. 내일 밤에 와라. 그게 전부였다. 석염은 혼자 창고를 나왔다. 아침 강바람이 뺨을 스쳤다. 걸어서 거지굴로 돌아오는 길. 석염은 자신의 발소리를 들었다. 어젯밤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다.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 다음 날 밤도 석염은 갔다. 그 다음 날도 비가 와도 갔다. 무릎이 아파도 갔다. 노인은 날마다 달리 가르쳤다. 어떤 날은 서는 법만 했다. 몇 시간을.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다. 석염은 왜 이러는지 묻지 않았다. 그냥 했다. 그것이 어쩐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 밤, 노인이 처음으로 칼을 직접 잡았다. 그리고 석염에게 마주 서라 했다. 석염이 섰다. 노인이 아주 천천히 칼을 들었다. 공격이 아니었다.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석염은 그것을 보았다. 팔의 각도, 어깨의 기울기, 발이 노인 방향, 노인의 몸이 만드는 선이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자연스러웠다. 힘이 들어간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딘가 단단했다. 석염은 그것을 오래 보았다. 따라 해보라는 말이 없었다. 석염은 그냥 보기만 했다. 노인이 내렸다. 그리고 다시 들었다. 같은 동작이었다. 그런데 달라 보였다. 석염은 고개를 갸웃했다. 뭘 봤느냐? 노인이 처음으로 먼저 물었다. 석염은 잠시 생각했다. 손이요. 노인이 잠자코 있었다. 처음엔 손이 먼저 움직였는데 두 번째는 어깨가 먼저였습니다. 노인이 석염을 보았다. 길게. 그리고 말했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석염은 그날 밤 어쩐지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 들었다. 무엇인지는 몰랐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하천가는 얼어붙었고 거지굴 사람들은 더 깊숙이 웅크렸다. 석염의 손은 트고 피가 고였다. 창고 안 연습은 추위 속에서도 이어졌다. 어떤 밤은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쉬라 하지 않았다. 석염도 쉬겠다 하지 않았다. 그냥 했다. 손끝에서 피가 나도, 발이 감각을 잃어도 그냥 했다. 그것이 고통인지도 몰랐다. 그냥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노인이 자신에 대한 말을 끝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름도 없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없었다. 왜 이곳에 있는지도. 석염이 한 번은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멈췄다. 멀리서. 그게 전부였다. 석염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석염이 혼자 알아낸 것이 있었다. 노인의 한쪽 눈. 헝겊으로 가린 그 눈. 어떤 밤. 기름불이 흔들리는 순간. 헝겊이 살짝 들렸다. 그 아래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눈은 있었다. 다만 그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
빛을 잃은 눈. 석염은 그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다. 노인은 알아챘는지 몰랐는지 아무렇지 않게 가르침을 이었다. 석염도 아무렇지 않게 따랐다. 봄이 왔다. 석염의 몸은 달라져 있었다. 거지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 낮에 석염은 여전히 조용하고 눈을 낮추고 말이 없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밤에 걸어가는 석염의 발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어느 봄밤이었다. 노인이 말했다. 칼을 들어라. 석염이 들었다. 노인도 들었다. 처음으로 마주 섰다. 노인이 먼저 움직였다. 석염이 막았다. 다시 움직였다. 다시 막았다.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석염의 칼이 노인의 손목 가까이에 닿았다. 노인이 멈췄다. 석염도 멈췄다. 기름불이 가만히 있었다. 노인이 천천히 칼을 내렸다. 그리고 오래 석염을 보았다. 석염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 석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름불이 작게 흔들렸다. 그날 밤 이후 노인은 창고에 나오지 않았다. 석염이 거지굴로 돌아오면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그런데 어딘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았다. 석염은 그 옆을 지나치다. 한 번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옆에 잠시 앉았다. 노인은 보지 않았다. 석염도 보지 않았다. 강물 소리가 흘렀다. 한 달쯤 뒤 노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랬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거지굴에서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가끔 있는 일이었다. 석염은 그 빈자리를 보았다. 오래. 그리고 돌아섰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것이 슬프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미 슬픔이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인지, 석염은 알지 못했다. 그해 여름, 석염은 15이 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석염도 따로 헤아리지 않았다. 그냥 무더운 날이었다. 장터에 사람이 많았고, 냄새가 짙었고, 석염은 그 사이를 걸었다. 눈을 낮추고, 발소리를 삼키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는 편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그림자처럼 있는 것. 그러나 그 여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장터 한쪽 포목전 앞에서 가마 하나가 멈췄다. 안에서 관리 하나가 내렸다. 비단 도포, 허리에 폐옥. 그런데 그 관리의 옷소매 안쪽, 손목 가까이에 작은 문양이 있었다. 석염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다. 순간이었다. 가마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장터 소음이 이어졌다. 그런데 석염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 문양, 어디서 보았는지, 그날 밤 불타던 담장, 군사들의 갑옷 어딘가에서 그것이었다. 석염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그 밤
서겸은 창고로 갔다. 노인은 없었다. 기름불도 없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무언가가 천천히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 그냥 단단한 것. 강물이 밤새 흘렀다. 서겸은 아침이 될 때까지 앉아 있었다. 눈을 뜬 채로 무엇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천천히 일어섰다. 발소리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19이 되던 해, 서겸은 거지굴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싸워서 된 것이 아니었다. 뺏어서 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먼저 물어왔다. 어디서 자야 하는지,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쪽 패거리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겸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었다. 그뿐이었다. 거지굴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 힘센 자가 먼저 먹었다. 말 잘하는 자가 더 얻었다. 눈치 빠른 자가 오래 살아남았다. 서겸은 셋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장터 끝자락에서 싸움이 났다. 거지셋이 포목전 상인에게 붙잡혀 있었다. 훔쳤다는 것이었다. 포졸들이 몰려오기 전 서겸이 먼저 갔다. 상인 앞에 섰다. 눈을 맞췄다. 말이 없었다. 상인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서겸이 낮고 조용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져갔습니까? 상인이 더듬었다. 포목 한 자락이. 서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동전 몇 잎이었다. 정확히 그만한 값이었다. 상인의 손에 놓았다. 됐습니까? 상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셋은 풀려났다. 서겸은 돌아서며 그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그 셋 중 하나가 뒤를 따라왔다. 막동이라는 아이였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코가 납작하고 눈이 컸다. 어디서 그 돈이 나왔어요? 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막동이 다시 물었다. 나 데려가면 안 돼요. 심부름 잘해요. 발도 빠르고. 서겸은 멈추지 않았다. 막동이 옆에 붙어 걸었다. 싫으면 말해요. 그래도 따라갈 거지만. 서겸이 잠깐 막동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막동도 걸었다. 그날부터 막동은 서겸의 옆에 있었다. 막동은 쓸모가 있었다. 장터 구석구석을 알았고, 어느 집 담장이 낮은지, 어느 골목이 막다른지, 어느 시각에 포졸들이 자리를 비우는지 모두 알았다. 그러나 서겸이 막동을 곁에 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막동은 사람을 잘 보았다. 저 사람, 오늘 무서운 거 있어요. 저 상인, 뒤에 누가 있어요. 저기 갓쓴 사람, 관리인데 뭔가 숨기고 있어요.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서겸은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해 겨울, 거지굴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옷은 허름했으나 손이 거칠지 않았다. 거지굴 사람들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막동이 저녁에 석염의 귀에 속삭였다. 저 사람 이상해요. 뭐가? 눈이요. 우리를 보는데 우릴 보는 게 아니에요. 석염은 그날 밤 그 사람을 멀리서 보았다. 막동의 말이 맞았다. 그 사람의 눈은 거지구를 훑었다. 그런데 사람을 새는 눈이었다. 얼굴을 기억하는 눈이었다. 석염은 조용히 막동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없어지면 그냥 두고 있으면 나한테 와.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없었다. 석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부터 거지굴 안에서 낯선 사람이 오면 막동이 먼저 보았다. 그것이 거지굴의 새 질서가 되었다. 아무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봄이 되었다. 석염은 장터를 걸었다. 낮이었다. 사람들 사이로 섞여 걸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남루한 옷, 낮은 눈, 조용한 발. 그냥 장터의 누군가였다. 그런데 그날 석염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포목전 앞에 가마 두 채가 서 있었다. 관리들이 내렸다. 그중 하나에 도포 소매, 손목 가까이 작은 문양. 석염은 그것을 이미 보았다. 몇 해 전 장터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것. 같은 문양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관리의 허리춤에도 있었다. 폐옥에 새겨진 같은 문양. 석염의 발이 멈췄다. 사람들이 앞뒤로 지나갔다. 장터 소음이 이어졌다. 석염은 그 자리에서 두 관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가게 처마 그림자 아래에 서서 한참 만에 관리들이 나왔다. 말을 나누며 걸었다. 웃는 낯이었다. 석염은 그 얼굴을 기억했다. 이름은 몰랐다. 어느 집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문양만은 잊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석염은 막동을 불렀다. 저 포목전. 오늘 들어간 관리들. 어느 집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막동이 눈을 반짝였다. 한 이틀이면요.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막동이 달려갔다. 석염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이 느리게 흘렀다. 저녁 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다. 석염은 오래 그것을 보았다. 이틀 뒤 막동이 돌아왔다. 숨이 차 있었다. 알아냈어요. 석염이 기다렸다. 좌이정 윤태성 대감댁 사람들이에요. 그 문양이 윤씨 가문 문장이래요. 석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동이 석염의 얼굴을 보았다.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형, 괜찮아요? 석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막동이 물러갔다. 석염은 혼자 남았다. 윤태성. 그 이름을 석염은 처음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딘가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처럼. 불 속에서, 칼 아래에서, 제 속에서 그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석염은 잠이 들지 않았다. 누운 채로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달을 조금씩 가렸다. 생각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무언가가 오랫동안 뿌옇던 것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은 고요함. 윤태성, 좌이정, 그 밤, 불길을 보낸 자. 석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리고 더 멀리 한성 안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잦아들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아침이 왔다. 석염은 일어났다. 씻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그냥 장터 쪽으로 걸었다. 남루한 옷, 낮은 눈, 조용한 발.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석염의 눈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윤태성 대감의 저택은 북촌 안쪽 깊숙이 있었다. 막동에게 들었다. 담장이 높고 경비가 많다고 했다. 낮에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다. 석염은 그것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더 알아봐라.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쪽 담장이 낮은지, 안에 우물이 어디 있는지. 막동이 눈을 크게 떴다. 거기 들어갈 거예요? 석염은 대답하지 않았다. 막동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이후로 석염은 북촌을 자주 걸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처럼,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윤태성 저택 담장 길을 하루에 한 번씩 다른 길로 돌아오며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기억했다. 봄이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담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잔치가 열리는 것 같았다. 석염은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잠깐, 그리고 걸어갔다. 그날 밤 거지굴로 돌아오는 길. 막동이 옆에 붙었다. 형, 오늘도 거기 갔어요? 석염이 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뭘 보러 가는 거예요, 매일? 석염은 대답하지 않았다. 막동이 잠시 걷다가 말했다. 형이 뭔가 하려는 거 나는 알아요. 석염이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앞을 보며 말했다. 나도 낄 거예요. 석염은 잠시 막동을 보다가 앞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아니다. 막동이 입을 다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있다는 말이었다. 여름이 왔다. 석염은 이제 윤태성 저택의 것을 많이 알았다. 어느 쪽 경비가 허술한지, 어느 시각에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별당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별당. 막동이 처음 그 말을 꺼낸 날이 있었다. 형, 이상한 게 있어요. 말해봐라. 별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석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막동이 말을 이었다. 오래된 것 같아요.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원래 거기 사람이 있었냐고 했더니 한참 전부터 그랬다고. 석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동은 기다렸다.
석염이 천천히 말했다. 그 별당 안을 볼 수 있겠느냐? 막동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위험해요. 석염이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석염을 보았다. 그래도 해볼게요. 며칠이 지났다. 막동이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석염이 기다렸다. 막동이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자가 있어요. 석염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창이 없어요. 방 안에서. 오래된 것 같아요. 막동이 석염을 보았다. 누군지는 몰라요. 석염은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오래.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별이 돌았다. 강물이 흘렀다. 새벽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석염이 일어섰다. 막동이 자다가 눈을 떴다. 형. 석염이 막동을 보았다. 자거라. 막동이 다시 눈을 감았다. 석염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없었다. 북촌 담장길. 밤이 깊었다. 윤태성 저택의 담장 앞에 섰다. 안에서는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다. 별당 쪽이었다. 석염은 그것을 보았다. 오래. 담장은 높았다. 경비는 있었다. 혼자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었다. 그런데 석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조금 더 서 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서인지 아니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석염은 천천히 돌아섰다. 걸어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꺼지지 않았다. 거지굴로 돌아오는 길. 석염의 머릿속에 그날 밤이 떠올랐다. 불타는 담장. 마루 위의 아버지. 마지막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 석염은 그것을 기억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거지굴에 도착했다. 막동이 다시 눈을 떴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석염은 앉았다. 자거라. 막동이 보았다. 석염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달랐다기보다 무언가가 더 생긴 것 같았다. 막동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덮고 누웠다. 석염은 앉은 채로 있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석염이 처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거지굴 안쪽.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 10명이 왔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석염이 고른 사람들이었다. 발이 빠른 사람, 눈이 밝은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겁이 없되 무모하지 않은 사람. 막동도 있었다. 가장 어렸다. 석염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짧게 말했다. 북촌 안쪽 저택 하나를 알아야 한다. 담장 안을, 경비를, 사람들을, 드나드는 길을.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느 저택인지, 왜 알아야 하는지. 그냥 들었다. 석염이 마저 말했다. 다치는 일은 없다.
들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보고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덧붙였다. 싫으면 지금 말해라. 나중에 말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티 나지 않게 장 보러 가는 것처럼, 나무하러 가는 것처럼, 심부름하는 것처럼 북촌 안쪽을 걸었다. 각자 다른 시각에, 각자 다른 길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겸에게 와서 말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서겸은 듣기만 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리고 기억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서겸의 머릿속에 윤태성 저택의 지도가 생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 어느 쪽 담장이 낮고, 어느 시각에 경비가 움직이고, 어느 문이 잠기지 않고, 어느 나무가 담장 가까이 있고, 그것들이 천천히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막동이 돌아와 말했다. 별당 창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요. 서겸이 들었다. 매일이요. 비 오는 날 빼고는요. 서겸이 잠시 생각했다. 비 오는 날은 왜 없지? 막동이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비 오는 날엔 불이 일찍 꺼져요. 서겸은 그것을 기억했다. 왜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기억했다.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노인이 가르쳐 준 것은 검술만이 아니었다. 가을이 되었다. 낙엽이 지기 시작했다. 서겸은 어느 날 저녁 혼자 북촌 담장 길을 걸었다. 낮이었다. 윤태성의 저택 앞을 지나며 아주 잠깐 담장 안을 보았다. 은행나무가 있었다. 노랗게 물든 잎이 바람에 한 잎씩 떨어졌다. 서겸은 그것을 보았다. 발을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담장 안 나무가 담장 밖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그때 처음 확인했다. 그날 밤 서겸은 사람들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5명이었다. 믿을 수 있는 5. 서겸이 말했다. 가을 끝, 비 오는 밤을 노릴 것이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서겸이 말을 이었다. 들어가소서. 별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 그게 전부다. 막동이 물었다. 경비가 있을 텐데요. 서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다. 어떻게 해요? 서겸이 잠시 생각했다. 지나쳐 오면 된다. 막동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서겸이 덧붙였다. 경비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 그 뒤로 열흘을 더 준비했다. 서겸은 각자 역할을 나눴다. 담장 바깥에서 지키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별당까지 가는 사람, 나올 때 길을 여는 사람. 막동은 바깥이었다. 막동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서겸이 말했다. 바깥이 가장 중요하다. 막동이 물었다. 왜요?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바깥에서만 보인다. 막동이 입을 다물었다. 준비하는 열흘 동안 서겸은 밤마다 창고 안으로 갔다. 혼자. 노인이 없는 창고. 기름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소리 없이 담장을 넘는 것부터 걸음을 옮기는 것까지 반복했다. 손에 익을 때까지가 아니었다. 몸이 잊지 못할 때까지. 어느 날 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강바람이 세게 불었다. 석염은 잠시 멈췄다.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달이 가렸다 드러났다 했다. 석염은 그것을 보다가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집이 불타던 날 밤도 구름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달이 이따금 가려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에 담장이 넘어왔다는 것을. 석염은 하늘을 조금 더 보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기다리던 비가 온 것은 늦가을 어느 날 밤이었다. 낮부터 하늘이 낮았다.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엔 가늘었다. 석염은 사람들을 모았다. 5명, 각자 제자리에. 말이 없었다. 비가 굵어졌다. 석염이 먼저 움직였다. 골목을 따라 북촌으로 향했다. 빗소리가 발소리를 덮었다. 거리는 비어 있었다. 등불들이 빗속에서 흔들렸다. 윤태성 저택 앞 골목. 석염은 담장을 보았다. 젖어 있었다. 나무가 가까이 있는 쪽. 석염이 움직였다. 담장은 생각보다 쉬웠다. 연습한 것보다 쉬웠다. 나무가 도왔다. 비가 소리를 덮었다. 담장 위에서 잠깐 멈췄다. 안을 보았다. 경비 하나가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등을 보였다. 석염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 안은 넓었다. 낮에 익혀둔 지도대로였다. 그런데 밤에 보는 것은 달랐다. 낮에 없던 그림자들이 있었다. 나무 그림자, 처마 그림자, 기둥 그림자. 석염은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발소리가 없었다. 빗소리만 있었다. 별당은 안채 뒤편이었다. 막동이 말한 대로였다. 가까워지면서서 불빛이 보였다. 창에 비치는 불빛. 가늘고 낮은 불빛이었다. 석염은 멈췄다. 주변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천천히 다가갔다. 별당 문은 잠겨 있었다. 자물쇠가 있었다. 석염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가는 쇠붙이였다. 막동이 1달 전에 구해다 준 것이었다. 어디서 났냐고 묻지 않았다. 자물쇠 안으로 넣었다. 천천히. 빗소리가 그 소리를 덮었다. 딸깍.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섰다. 냄새가 먼저였다. 오래된 냄새. 갇힌 냄새. 불빛은 작은 기름불 하나였다. 방 안이 보였다.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머리카락이 풀려 있었다. 옷이 낡아 있었다. 손목에 사슬이 있었다. 석염은 그 사람을 보았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석염이 한 발 들어섰다. 바닥이 삐걱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석염은 그 얼굴을 보았다. 오래되고 야윈 얼굴이었다. 눈이 먼저 석염을 보았다. 그 눈이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없었다.
다시 움직였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석염아. 석염은 그 자리에 멈췄다. 숨이 잠깐 닫혔다. 그 목소리를 석염은 기억했다. 6해 전, 불타는 집, 달아나던 밤, 그 목소리가 안채 어딘가에서 들렸던 것을 그때는 찾지 못했다. 석염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사슬을 보았다. 자물쇠를 보았다. 쇠붙이를 다시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석염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자물쇠가 열렸다. 사슬이 풀렸다. 석염이 일어섰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러나 손이었다. 살아있는 손이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석염이 돌아섰다. 별당문이 열려 있었다. 빗속에 횃불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서 있었다. 비에 젖지 않은 사람. 처마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있었다. 석염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빗소리가 이어졌다. 횃불이 빗속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석염은 천천히 앞을 보았다. 윤태성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처음인 것 같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마루에서, 불길 속에서, 제 속에서 항상 어딘가에 있었던 것처럼 윤태성이 천천히 들어왔다. 뒤에 사람들이 있었다. 칼을 든 사람들. 석염은 헤아렸다. 5. 그리고 윤태성. 비가 더 굵어졌다. 윤태성이 멈추고 석염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한중의 아들이구나. 석염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오래 기다렸다. 내가 올 줄 알았다. 석염이 천천히 말했다. 왜 기다렸습니까? 윤태성이 작게 웃었다.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게 궁금하냐? 석염의 손이 칼 쪽으로 갔다. 윤태성이 손을 들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멈췄다. 윤태성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이야기가 있다. 석염이 멈췄다. 윤태성이 앞을 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 이야기다. 빗소리가 더 커졌다. 기름불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석염의 옷자락을 잡았다. 석염은 그것을 느끼면서 윤태성을 보았다. 윤태성의 눈은 차갑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원수의 눈이 차갑지 않다는 것이. 석염은 칼을 쥔 채로 서 있었다. 빗속에서 횃불이 흔들렸다. 윤태성이 입을 열려 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났다. 짧은 소리였다. 그리고 담장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석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막동이었다. 막동의 소리였다. 짧고 낮은 소리. 석염이 정해둔 신호였다. 위험하다는 것. 밖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것. 석염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계산했다. 앞에 윤태성. 뒤에 칼 든 5. 옆에 어머니.
밖에 막동. 빠져나갈 길은 왔던 곳뿐이었다.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있었다. 석염은 움직이지 않았다. 윤태성이 말했다. 도망가려 해도 늦었다. 석염이 앞을 보았다. 내 사람들도 이미 잡혔을 것이다. 석염은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 담장을 맴돌았는지, 누구를 시켜 무엇을 알아봤는지. 석염은 생각했다.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10명 중 누구인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이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지금 중요했다. 윤태성이 천천히 앉았다. 칼을 든 사람들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했다. 석염은 그것을 느끼며 윤태성을 보았다. 윤태성이 말했다. 칼을 내려라. 석염이 대답하지 않았다. 죽이려 했다면 이미 죽였다. 석염은 잠시 생각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는 덫이었다. 그러나 덫이 목적이라면 이미 끝났어야 했다. 윤태성이 직접 나온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석염은 천천히 칼을 내렸다. 놓지는 않았다. 그냥 내렸다. 윤태성이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석염이 말했다. 짧게 하십시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기름불이 낮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석염의 옷자락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태성이 입을 열었다. 그 영모는 조작이 맞다. 석염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만들었다. 내 아버지 가문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왕이 두려워했고 나는 그 두려움을 이용했다. 석염의 손이 칼자루를 다시 쥐었다. 윤태성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있었다. 윤태성이 말했다. 왕이 먼저 칼을 들었다. 석염이 눈을 좁혔다. 내 아버지가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왕은 이미 내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었다. 내가 영모를 만들기 전에. 석염이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윤태성이 말했다. 왕이 먼저 나를 불렀다. 이한중을 없애라 했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나는 방법을 만들었을 뿐이다. 석염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뜨겁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흔들렸다. 석염이 말했다. 그것이 변명입니까? 윤태성이 고개를 저었다. 변명이 아니다. 내가 진짜 칼을 겨눠야 할 곳이 어딘지 말하는 것이다. 석염은 윤태성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 눈이 거짓말을 하는 눈인지 판단하려 했다. 노인이 말한 것이 있었다. 눈을 보지 마라. 손을 봐라. 윤태성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칼을 향하지 않았다. 석염이 천천히 말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윤태성이 잠시 석염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였다. 석염이 옆을 보지 않았다. 그냥 윤태성을 보았다. 어디에? 윤태성이 말했다. 내 서재 안에 왕의 친서가 있다. 이한중을 제거하라는. 석염이 말했다. 왜 갖고 있었습니까? 윤태성이 말했다. 살기 위해서다. 석염이 기다렸다.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왕은 이미 나도 버리려 하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굵던 비가 가늘어졌다. 기름불은 여전히 흔들렸다. 석염은 그 불빛을 보다가 다시 윤태성을 보았다. 그래서 나를 기다렸습니까?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와야 내가 살 수 있다. 석염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그리고 말했다. 웃기는 말입니다. 윤태성이 보았다. 석염이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을 죽인 자가 살기 위해 나를 불러들였다는 것이. 윤태성이 말했다. 그래서 칼을 들었느냐? 석염이 대답하지 않았다.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내가 나를 죽이면 친서는 없어진다. 왕은 살아남는다. 그리고 너는 역적의 자식으로 다시 쫓기게 된다. 석염은 그것을 알았다. 이미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듣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어머니가 석염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석염은 그 손을 느끼며 윤태성을 보았다. 석염이 말했다. 그 친서를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윤태성이 말했다. 나를 살려준다면. 석염이 말했다. 살려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윤태성이 말했다. 내가 직접 자백한다. 영모 조작을, 왕의 명령을, 모든 것을. 석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오래전 장면들이 왔다. 불타는 처마, 마루 위의 아버지, 마지막 눈빛, 살아라. 그리고 잊지 마라. 석염이 눈을 떴다. 윤태성을 보았다. 칼을 보았다.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칼로 끝내는 것이 복수인가? 아니면 살아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수인가? 빗소리가 멎었다. 갑자기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기름불 소리만 작게 들렸다. 석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윤태성이 기다렸다. 석염이 말했다. 친서는 내가 직접 갖는다. 자백은 내가 보는 앞에서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나간다. 윤태성이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석염을 보았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석염은 칼을 거두지 않았다. 그냥 잡은 채로 말했다. 한 가지 더. 윤태성이 기다렸다. 석염이 말했다. 밖에 있는 내 사람들. 다치면 안 됩니다. 윤태성이 손을 들었다. 뒤에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막동의 목소리였다. 욕설이 섞인 소리였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석염의 어깨에 서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갔다. 윤태성이 일어섰다. 석염이 칼을 들었다. 윤태성이 말했다. 서재로 가자. 석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둘이 걸었다. 윤태성의 뒤를 칼을 쥔 채로 저택 안을 걸어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낮에 익혔던 지도와 달랐다. 직접 걷는 것은 달랐다. 처마 기둥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비가 그친 뒤에 냄새가 났다. 젖은 흙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서재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윤태성이 기름불을 켰다. 넓은 방이었다. 책이 많았다. 석염은 둘러보지 않았다. 윤태성을 보았다. 윤태성이 안쪽으로 걸어갔다. 서가 뒤편. 낮은 곳에 있는 상자 하나. 잠긴 상자였다. 열쇠를 꺼냈다. 소리가 났다. 딸깍. 상자가 열렸다. 안에 문서가 있었다. 여러 장이었다. 윤태성이 그 중 하나를 꺼냈다. 석염에게 건넸다. 석염이 받았다. 펼쳤다. 글씨가 보였다. 석염은 읽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으면서 손이 다시 떨렸다. 왕의 이름이 있었다. 어새가 찍혀 있었다. 이한중을 제거하라는 말이 있었다. 흔적 없이 석염은 그것을 접었다. 품 안에 넣었다. 윤태성이 보았다. 석염이 말했다. 자백은 언제 합니까? 윤태성이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석염이 말했다. 얼마나? 윤태성이 말했다. 보름. 석염이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열흘. 윤태성이 잠시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염이 돌아서려 할 때 윤태성이 말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석염이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윤태성이 말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날 밤 석염은 잠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더 말하지 않고 걸어 나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칼을 쥔 채로 저택 문이 열렸다. 밖에 막동이 있었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석염을 보자 뛰어왔다. 욕설을 하려다가 어머니를 보고 멈췄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꾸벅 인사를 했다. 셋은 걸었다. 북촌 골목을 따라. 어두웠다. 비가 그친 뒤의 길은 젖어 있었다. 발자국이 남았다. 막동이 석염 옆에 붙어 걸으며 낮게 말했다. 잡혔을 때 무서웠어요. 석염이 걸으며 들었다. 막동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이 올 것 같았어요. 석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동이 말했다. 왔네요. 석염은 그 말을 듣고 앞을 보았다. 골목 끝에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 걸으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많이 컸구나. 석염은 앞을 보며 걸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놓지 않았다. 거지굴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 셋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발소리만 있었다. 막동의 발소리, 어머니의 발소리, 석염의 발소리. 석염의 것만 들리지 않았다.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거지굴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었다. 석염은 그 소리를 들으며 품 안을 한번 확인했다. 문서가 거기 있었다. 접혀서 조용히.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다. 새벽이었다. 강물 위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석염은 그것을 잠깐 보았다. 그리고 걸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열흘이 남아 있었다. 윤태성이 자백할 것인지, 왕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새벽, 어머니의 손이 살아있었다. 그것만은 정해졌다. 석염은 걸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살아라. 그리고 잊지 마라. 살았다. 잊지 않았다. 이제 다음이었다. 거지굴의 어머니를 들인 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왜 데려왔냐고. 그냥 보았다. 그리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거지굴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의 사람이 되는 것. 이유는 나중이었다. 어머니는 처음에 말이 없었다. 앉아 있었다. 강을 보았다. 오래. 석염이 옆에 앉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막동이 어디선가 밥을 구해왔다. 찬밥이었다. 그릇도 없이 나무잎에 올려온 것이었다. 어머니 앞에 놓으며 말했다. 맛은 없어요. 어머니가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머리를 긁적였다. 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오래된 얼굴에 처음 생기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석염은 그것을 보지 않는 척 보았다. 강을 보는 것처럼 앉아서 그 웃음을 눈끝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어머니가 잠들었다. 석염은 잠들지 않았다. 품 안에 있는 문서를 꺼냈다. 다시 펼쳤다. 기름불도 없이 손으로 만졌다.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접힌 자국이 느껴졌다. 글씨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 하나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석염은 생각했다. 왕의 친서, 조작된 영모, 이한중 가문, 조정은 왕의 것이었다. 포졸은 왕의 것이었다. 법도 왕의 것이었다. 거지 하나가 들고 있는 문서 하나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석염은 문서를 다시 접었다. 품 안에 넣었다. 알 수 없었다. 해보지 않으면. 열흘. 윤태성이 말한 시간이었다. 석염은 그 열흘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윤태성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다. 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었다. 무언가 준비가 있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석염은 막동을 불렀다. 막동이 왔다. 석염이 말했다. 윤태성 저택 주변, 사람 움직임이 달라지면 바로 알려줘라.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석염이 말을 이었다. 포졸들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막동이 다시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형은 뭐 할 거예요? 석염이 말했다.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석염이 찾아간 곳은 한성 남쪽 끝자락이었다. 허름한 주막이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 50살쯤 된 남자. 서책을 팔며 사는 사람이었다. 석염이 거지굴 우두머리가 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다. 이름은 몰랐다. 그냥 책 파는 노인이라 불렀다. 그 노인은 책만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도 팔았다. 아는 것도 팔았다. 조정안 이야기, 대감들 이야기, 누가 누구와 척이 졌는지, 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석염이 들어가 앉았다. 노인이 보았다. 반기지도 않았다. 쫓지도 않았다. 그냥 보았다. 석염이 말했다. 좌이정 윤태성. 노인의 눈이 조금 달라졌다. 석염이 말을 이었다.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마시고 내렸다. 말했다. 흔들리고 있지. 석염이 기다렸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왕이 조이고 있거든. 올 가을부터 윤대감 사람들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어. 석염이 말했다. 왜요? 노인이 석염을 보았다. 너무 알기 때문이지. 너무 오래됐고, 너무 많이 알아. 석염은 그 말을 들으며 어젯밤 윤태성의 말을 떠올렸다. 왕이 이미 나도 버리려 하고 있다.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이 왜? 석염이 말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노인이 석염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거지굴 우두머리가 좌이정이 궁금할 이유가 있나? 석염이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찻잔을 다시 들며 말했다. 조심해라. 그 사람 주변은 지금 날이 서 있어. 석염이 일어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주막을 나오는 길. 석염은 하늘을 보았다. 맑았다. 바람이 조금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석염은 걸었다. 사흘이 지났다. 막동이 왔다. 윤태성 저택에 손님이 많아졌어요. 석염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막동이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가마가 오는데 문패가 없어요. 석염이 생각했다. 문패가 없는 가마.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방문. 윤태성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백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닷새가 지났다. 어머니가 조금씩 말을 했다. 석염에게. 저녁에 강가에 앉아서 그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석염이 들었다. 처음엔 나를 셌는데 나중엔 세지 않았다. 석염이 강을 보며 들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석염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떻게 알았니?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석염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석염을 보았다. 석염은 강을 보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석염이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더 말하지 않았다. 둘은 그냥 앉아 있었다. 강물이 흘렀다. 2일째 되는 날 밤. 막동이 뛰어왔다. 숨이 찼다. 석염이 보았다.
막동이 말했다. 포졸들이요. 북촌 쪽에 많아졌어요. 윤태성 저택 주변으로. 석염이 일어섰다. 얼마나? 막동이 말했다. 많아요. 평소 2~3명인데 지금은 10 넘어요. 석염은 생각했다. 왕이 움직이는 것인지, 윤태성이 부른 것인지. 석염이 막동에게 말했다. 더 봐라. 그 포졸들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저택 안을 향하는지, 바깥을 향하는지. 막동이 달려갔다. 1시간쯤 지나 막동이 돌아왔다. 말했다. 안을 향하고 있어요. 석염이 들었다. 막동이 말을 이었다. 담장을 에워싸고 있어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석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왕이 먼저 움직였다. 열흘을 기다리지 않았다. 석염이 막동에게 말했다. 사람들 불러라. 막동이 물었다. 다요? 석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동이 달려갔다. 사람들이 모였다. 12명이었다. 석염이 말했다. 오늘 밤 윤태성 저택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석염이 말을 이었다. 포졸들이 에워싸고 있다. 들어가기 어렵다. 나오기는 더 어렵다. 막동이 물었다. 왜 들어가야 해요? 석염이 말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막동이 다시 물었다. 윤태성이요. 석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동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 죽인 사람을요? 석염이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석염의 눈을 보았다. 무언가를 읽으려 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 막동이 말했다. 알겠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냥 알겠다고 했다. 석염은 그것이 고마웠다.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각자 준비하러. 석염은 혼자 남았다. 어머니가 있는 쪽을 보았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석염은 그 얼굴을 잠시 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밤이 깊어졌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석염에게는 좋은 밤이었다. 북촌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따랐다. 소리가 없었다. 흩어져서 다른 길로, 같은 방향으로. 윤태성 저택 앞 골목. 포졸들이 보였다. 등불을 들고 있었다. 석염은 그 불빛을 보며 담장의 반대편을 생각했다. 포졸들이 에워쌌다면 빈 곳이 있을 것이었다. 완벽하게 에워쌀 수는 없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막동이 귀에 속삭였다. 동쪽 담장. 나무가 있는 쪽이요. 거기 포졸이 1명이에요. 석염이 고개를 끄덕였다. 1명. 석염은 생각했다. 그 1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치게 하지 않고, 소리 나지 않게. 석염이 사람 하나에게 눈짓을 했다. 거지굴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준식이라는 사람. 석염이 낮게 말했다. 저 포졸 앞으로 가서 쓰러져라. 술 취한 것처럼. 잠깐만 주의를 끌면 된다.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식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다. 혼잣말을 했다.
포졸이 보았다. 이놈이. 포졸이 다가갔다. 그 순간 석염이 움직였다. 나머지 사람들이 따랐다. 담장, 나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저번보다 사람이 많았다. 경비들이 안에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저택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담장 쪽은 비어 있었다. 석염이 앞장서 걸었다. 그림자를 따라, 처마 아래를 따라, 안채를 지나 서재 앞에 도착했다. 불빛이 있었다. 석염이 문을 두드렸다. 소리를 죽인 채로 3번 안에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윤태성이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며칠 사이에 야위고 창백했다. 석염을 보더니 말했다. 왔구나. 놀라지 않았다. 기다린 것 같았다. 석염이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성이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상자를 열었다. 문서들을 꺼냈다. 여러 장이었다. 석염이 봤다. 전부입니까? 윤태성이 말했다. 전부다. 석염이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백은 지금 해야 합니다. 윤태성이 석염을 보았다. 지금. 석염이 말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포졸들이 저택을 에워쌌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윤태성이 잠시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창. 그리고 말했다. 어디서 하느냐? 석염이 말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입막음할 수 없을 만큼. 윤태성이 생각했다. 석염이 기다렸다. 윤태성이 말했다. 장터. 석염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윤태성이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이미 포졸들이. 석염이 말했다. 오늘 밤 나가야 합니다. 지금. 윤태성이 석염을 보았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석염이 말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윤태성이 잠시 보았다. 석염이 말을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방향입니다. 윤태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도포를 여몄다. 그리고 말했다. 가자. 서재 문이 열렸다. 석염이 앞장섰다. 윤태성이 뒤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 뒤를 감쌌다. 저택 안을 걸었다. 경비 하나가 돌아보았다. 석염이 멈췄다. 경비가 윤태성을 보았다. 윤태성이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온다. 경비가 고개를 숙였다. 담장 앞에 도착했다. 석염이 사람들에게 눈짓했다. 하나씩 넘었다. 윤태성 차례가 되었다. 윤태성이 담장을 보았다. 그리고 석염을 보았다. 석염이 말하지 않았다. 윤태성이 담장에 손을 얹었다. 넘었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이었다. 어두웠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준식도 돌아와 있었다. 석염이 말했다. 장터로. 모두 걸었다. 밤의 장터는 비어 있었다. 가게들이 닫혀 있었다. 어둠 속에 빈 자리들만 있었다. 석염이 말했다.
날이 밝으면 여기서 합니다. 윤태성이 그 자리를 보았다. 빈 장터. 낮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윤태성이 말했다.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석염이 말했다. 모릅니다. 윤태성이 말했다. 죽겠지. 석염이 대답하지 않았다. 윤태성이 말했다. 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석염이 말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윤태성이 빈 장터를 보았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알겠다. 그날 밤. 석염은 잠들지 않았다. 장터 한쪽 처마 아래 앉아서 품 안의 문서를 확인했다. 여러 번. 막동이 옆에 앉았다. 말없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형, 무서워요? 석염이 말했다. 뭐가? 막동이 말했다. 내일이요. 석염이 앞을 보았다. 빈 장터.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올 곳. 석염이 말했다. 아니다. 막동이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석염이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앞을 보며 말했다. 나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형도 무서울 거예요. 석염이 앞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조금은.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새벽이 왔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다. 장터 끝에서 첫 번째 상인이 짐을 풀기 시작했다. 석염이 일어섰다. 막동이 일어섰다. 윤태성이 일어섰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터에 석염은 그것을 보며 품 안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문서가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터가 밝아졌다. 사람들이 더 들어왔다. 석염이 윤태성을 보았다. 윤태성이 석염을 보았다. 석염이 말했다. 지금입니다. 해가 장터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 그냥 아침이었다. 장사꾼들이 짐을 풀었고, 안악들이 걸었고, 아이들이 뛰었다.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 집 냄새, 사람 냄새. 한성의 아침이었다. 석염은 장터 한가운데 섰다. 윤태성이 옆에 있었다. 막동이 뒤에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티 나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석염이 윤태성을 보았다. 윤태성은 장터를 보고 있었다. 오래된 눈으로, 무언가를 세는 것 같은 눈으로. 석염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윤태성이 앞으로 걸었다. 장터 한복판이었다. 사람들이 지나쳤다.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다. 윤태성이 멈췄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퍼졌다. 오래 조정에서 말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힘이 들어간 곳이 보이지 않는데 멀리까지 갔다. 나는 좌의정 윤태성이다. 지나치던 사람이 멈췄다. 16년 전 이한중 대감 일가에 씌워진 영모는 내가 만들었다. 장터가 조용해졌다. 조금씩 파문처럼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영모는 없었다. 왕의 명이 있었고 나는 그 방법을 만들었다. 무고한 일가가 죽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석염은 움직이지 않았다. 뒤에서 보았다. 윤태성의 뒷모습을. 비단 도포, 반듯한 어깨. 그것이 오늘은 달라 보였다. 무거워 보였다.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증거가 있다. 왕의 친서가 있다. 이한중을 제거하라는. 누군가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윤태성이 그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장터가 술렁였다. 그때였다. 포졸들이 들어왔다. 많았다. 어젯밤 윤태성 저택을 에워쌌던 그 포졸들이었다. 장터 입구에서부터 밀고 들어왔다. 사람들이 밀렸다. 석염이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포졸 하나가 윤태성 앞으로 나왔다. 좌의정 대감. 왕명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윤태성이 그 포졸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다. 석염이 앞으로 나섰다. 포졸이 석염을 막았다. 석염이 품 안에서 문서를 꺼냈다. 높이 들었다. 이것이 왕의 친서다. 무고한 일가를 죽이라 명한 증거다. 사람들이 보았다. 포졸이 잡으려 했다. 석염이 물러섰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았다. 들었다. 이것은 이미 한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포졸이 멈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수백 명이었다. 그 눈들이 있었다. 포졸도 그 눈들을 알았다. 윤태성이 포졸에게 말했다. 나는 걸어서 가겠다. 끌려가지 않겠다. 포졸이 잠시 있다가 비켰다. 윤태성이 걸었다. 장터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석염을 보았다. 석염은 그 눈을 보았다. 무언가 있었다. 그 눈에. 미안함인지 부탁인지 아니면 그냥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석염은 그냥 받았다. 피하지 않고. 윤태성이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윤태성은 그 사이를 걸어갔다. 포졸들이 뒤를 따랐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석염은 오래 그 뒷모습을 보았다.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장터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막동이 옆에 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터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수군거렸다. 저마다 들은 것을 옆 사람에게 전했다. 그것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석염은 그것을 들으며 서 있었다. 품 안의 문서가 거기 있었다. 그것은 이제 석염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었다. 수백 개의 귀가 들었다. 수백 개의 눈이 보았다. 그것은 이제 장터의 것이었다. 한성의 것이었다. 막동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석염이 말했다. 모른다. 막동이 말했다. 윤태성은요? 석염이 말했다. 모른다. 막동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잘 될까요? 석염이 앞을 보았다. 장터, 사람들, 아침 햇살, 멀리 한성의 기와들. 그리고 말했다. 글쎄다.
막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사흘 뒤였다. 한성의 소문이 퍼졌다. 좌이정 윤태성이 옥중에서 죽었다는 것이었다. 자살이라 했다. 스스로 목을 맸다고 했다. 조정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서겸은 그 소문을 장터에서 들었다.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알고 있었다.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입막음이라는 것을, 왕이 움직인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불씨는 퍼져 있었다. 장터에서 들은 수백 명이 있었다. 그 수백 명이 각자 누군가에게 말했을 것이었다. 그것이 또 퍼졌을 것이었다.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한 번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겸은 어머니가 있는 강가로 갔다. 어머니는 강을 보고 있었다. 서겸이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들었다. 서겸이 강을 보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 사람 죽었다고. 서겸이 말했다. 네. 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어떠냐? 서겸이 생각했다. 어떠냐? 분한가? 허한가? 슬픈가? 강물이 흘렀다. 서겸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둘은 강을 보았다. 한참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닷새가 더 지났다. 조정이 흔들린다는 소문이 들렸다. 대신들이 서로를 물어뜯는다는 것이었다. 윤태성의 자백이 퍼지면서 그와 연루된 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왕은 침묵하고 있다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했다. 서겸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준비했다. 한성을 떠날 준비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갈 곳을 생각했다. 멀지 않으면서 조용한 곳. 아무도 이한중 가문을 기억하지 않는 곳. 막동에게 말했다. 우리 떠난다. 막동이 서겸을 보았다. 어디요? 서겸이 말했다. 남쪽. 막동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나도 가요. 서겸이 막동을 보았다. 막동이 말했다. 싫으면 말해요. 그래도 따라갈 거지만. 서겸이 잠시 막동을 보았다. 처음 막동이 따라붙던 날이 떠올랐다. 장터에서 코가 납작하고 눈이 크던 아이. 그게 벌써 몇 해 전이었다. 서겸이 앞을 보며 말했다. 짐 싸라. 막동이 뛰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거지굴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말하지 않았는데 나와 있었다. 서겸이 그 앞을 지나가며 한 명씩 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겸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름 없는 인사였다. 그러나 인사였다. 강가를 지나쳤다. 물이 흘렀다. 서겸은 한 번 멈추었다. 강을 보았다. 노인의 자리가 생각났다. 오래전 한쪽 눈을 가린 노인. 복수하고 싶으냐 했던 노인.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노인.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서겸은 그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걸었다. 한성을 벗어나는 길은 멀지 않았다. 남문을 나서자 길이 열렸다. 넓은 길이었다. 사람들이 오갔다.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막동이 뒤에 있었다. 서겸은 걸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한성이 뒤에 있었다.
왕이 있었다. 조정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뒤에 있었다. 석염은 앞을 보았다. 길이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 길 위에 있었다. 낙엽이 날렸다. 막동이 걸으면서 말했다. 형, 남쪽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석염이 말했다. 모른다. 막동이 말했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석염이 말했다. 그러게. 막동이 말했다. 나 심부름 잘해요. 발도 빠르고. 석염이 앞을 보며 말했다. 안다. 막동이 씩 웃었다. 그 웃음을 석염은 보지 않았다. 그러나 알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배고프구나. 석염이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어떻게 아느냐? 석염이 말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강가에서 처음 보았던 그 웃음 같았다. 석염은 앞을 보며 걸었다. 그 웃음을 담아두었다. 어딘가에, 잊지 않을 곳에 길이 이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또 날렸다. 석염은 걸었다. 거지굴이 뒤에 있었다. 창고가 뒤에 있었다. 노인이 뒤에 있었다. 아버지가 뒤에 있었다. 불타던 밤이 뒤에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뒤에 있었다. 석염의 발은 앞으로 갔다. 이석염. 역적의 자식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되찾은 것이 언제인지 석염은 알지 못했다. 장터에서인지, 강가에서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어두운 창고 안에서 노인 앞에 처음 섰던 그날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길 위에서 그 이름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알았다. 빼앗긴 것이 아닌 스스로 가진 것. 길이 남쪽으로 이어졌다. 해가 조금씩 올라갔다. 셋은 걸었다.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낙엽이 그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어 날아갔다. 길만 남았다. 길은 계속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염은 이름을 되찾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길이라는 것.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내일 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